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으면 불안하죠.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떨어지더라도 거래는 일어나야 되는데 거래조차 안 일어납니다. 야, 우리 시장이 언제부턴가 말입니다. 이렇게 절벽의 어떤 모양새를 나타내는 게 많아졌어요. 시장이라는 것은요. 떨어질 때도 거래가 있고 올라갈 때도 거래가 있어야지 시장의 역할을 하거든요. 올라갈 때는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너도 나도 집을 사겠다 하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거야 하면서 기다리면서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무섭고 당최 예측하지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장은요. 1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4개월 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 감소액을 보면요. 1억 8,196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감소액, 거래금액 감소액. 전체적으로는 작년 8월에 11억 3,315만 원의 거래가 됐거든요. 평균 거래 금액이. 그런데 12월 현재입니다. 12월 현재 9억 5,119만 원입니다. 4개월 새에 16.1%가 떨어졌고요. 1억 8,198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억 2억을 낮춰야지 집이 팔린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래 진짜 안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8월에 3,899 이 거래가 일어나고 난 뒤로 말입니다. 이게 9월 10월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요. 11월에는 2,000이 깨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1,817개까지 떨어졌고요. 12월 현재는요. 1,078입니다. 여기도 2,000을 못 갈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2,000을 못 갈 거라는 게. 1월 달에도 지금 21개밖에 거래가 안 되고요. 역대 평균치를 따지면 6,040건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는데 지금 거래가 거의 절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매물은 늘어요. 매물은 말입니다. 지금 1년 새에 52.2%가 늘었습니다. 25,703건이나 늘었습니다. 49,198건이 74,901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생각이 그냥 편해지죠. 매물은 늘겠다.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거래 금액은 1억씩 2억씩 3억씩 떨어뜨려야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안 떨어뜨리니까 결국은요. 거래가 단절된다. 거래가 절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제목에 강남집도 안 팔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강남집도 안 팔려요가 거의 현실이에요.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동 힐리오시티 이게 말입니다. 2022년 1월 10일에 25층이 84.99제곱미터입니다. 23억 7천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다가 그해 12월 23일에는 21층이 16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올라가기는 하지만요. 거래가 띄엄띄엄입니다. 특히 12월에 이게 거래가 12월에 거래가 돼요. 가격도 생각보다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긴 떨어졌지만 생각보다는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면요. 강남 사람들은 집을 내놓긴 내놓는데 가격 떨어져서는 안 팔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안 팔리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시가에 10%, 20%, 30% 떨어져야 산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내놓지 않으니까 안 떨어집니다. 거래도 안 되고 시장은 계속 굳어가고 이것을 보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진짜 무섭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서울 아파트가 5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5주 연속 떨어지기만 했지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어느 게 정상 가격인지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8월 21일에 0.14까지 올랐고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지금 11월 27일에 0.00을 기록하더니 그때부터 5주 연속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보다가 낙폭은 작습니다. 낙폭은 작지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수도권은 6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점점 커집니다. 여기는. 12월 25일에 0.05가 떨어졌던 것이 1월 1일에는 0.06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낙폭이 커지죠. 그렇지만 과거 말입니다. 2022년 12월 26일에 0.93까지 떨어지는 그런 최악의 어떤 폭락이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급락이나 폭락은 없다. 또한 급등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6주 연속 떨어졌고요. 11월 20일에 0.00을 기록하더니요. 그때부터 쭉 떨어져서 6주 동안 떨어졌고요. 지금은 0.05가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집값을 보면 말입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모두 하락을 했고요. 시도 전국의 17개 시도가 모두 하락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여기에다가 강남보다는 강북이 더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는 게 약하고요. 그렇지만 싼 가격엔 절대 안 팔려고 하고요. 강북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서울 강북은. 네, 가격도 낮추고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6주 연속 5주 연속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시장에 분명히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럴 때 임장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전 그런 생각도 합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시가보다가 적게는 20% 많게는 30%까지 다운시켜서 나오는 급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한 번쯤 임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지금보다는 어쩌면 말입니다. 총선 후도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식이든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집값이 조금이라도 올라야지 여당이 유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을 현장과 나의 생각과 또 투자에 대한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현장의 생각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반드시 경계감을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제가 지표를 볼 때마다 참 지독하게 보는데요. 그 지표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하게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고요. 시장을 강력하게 봤으면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이게 진짜 너무 싸네. 20% 30% 떨어졌네. 그러면 무주택자 같으면 사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비싸더라도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의 집이라는 것은 이럴 때 살 수 있거든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집을 못 삽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